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8일간의 단식을 끝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다음 주 중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죠. 장 대표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으로 단식을 중단한 것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20%대 초반에 갇힌 국민의힘의 지지율 제고, 외연 확장 등에 나선다는 구상이죠.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 변수로 꼽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고요. 1부에서는 정관용의 시사본부 신년기획 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대전망, 오늘은 경상권 선거를 종합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월 25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인정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 한 전 총리가 가담했다면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지난 21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12.3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문. 이진관 피고인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년에 처한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형식적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도왔다고 봤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다수 등을 논의한 행위 등도 모두 내란 가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로 사후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그 위헌성을 지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네, 이 재판부는 이 비상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과 고의가 있었고 또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21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던진 이 질문. 4개월 재판 끝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이자 위법한 내란 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이 일으킨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의 시기와 비교해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 계엄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도 지적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계엄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됐고 사망자가 없었던 점은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8일째 이어온 단식을 중단했죠. 그렇습니다. 이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설득을 하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단식 투쟁으로 범보수 결집을 이끌었다는 이런 평가도 있지만은 이 특검을 관철시키지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도 풀지 못하면서 얻은 게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22일 목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단식 8일째. 지도부 회의도 참석 못할 만큼 장동혁 대표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의식의 혼미 상태로 봐가지고는 내 손상의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제 병원 이송이 임박하던 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장 대표를 찾았습니다. 술을 드시면서 8일째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언론 보고서 많은 걱정을 10년 만에 국회에 안을 찾은 박 전 대통령.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멈추시고 그리고 30여 분 뒤 장 대표는 병원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민주당 공천 헌금과 통일교 의혹 쌍특검을 촉구하며 기한 없이 나선 단식 투쟁.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유승민 전 의원이 농성장을 찾는 등 범보수는 결집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지만 정부 여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 쌍특검 관철에 실패했고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민주당 정청래 단식 대표입니다.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습니다. 당 윤리위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8일간의 단식은 빈손으로 끝났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혜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어렵게 열렸어요. 네, 이 법정 기한을 넘겨서 지명 26일 만에 열린 겁니다. 이 국회 인사청문회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검증 끝에 24일 새벽 1시경에 종료가 됐고요. 이 갑질 논란부터 자녀 입시에 또 부정 청약 의혹까지 그러니까 여야 모두에서 질타가 나왔습니다. 청문회 현장의 소리를 23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법정 기한을 넘겨 지명 26일 만에야 청문회에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저의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갑질 논란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여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장남이랑 동년배 뻘이라고 합니다. 인턴 보좌진 몇 살인지 기억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어렸을 걸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 갑질이 나타나지 않을까? 젊은 층이 특히 민감한 자녀 대학 입시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 장남이 국위선양자 후손 자격으로 사회기여자 전형에 응시에 합격했는데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겁니다. 누구도 국위선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시아버지의 훈장을 가지고 이 전형에 이렇게 그 입학을 지원할 수 있었을까요?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 군조 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 요건은 됐고 의혹마다 여러 해명을 내놨는데 여권이 특히 문제 삼는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은 잘못한 게 맞다고 사과했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신의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의지라며 기회를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신천지가 2023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 뒤에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가 쟁점인데요. 그러니까 KBS가 신천지 내부 연락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만희 총회장이 당원 가입을 대가로 종교시설 인가 등 현안을 협상에 오라고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23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시기 신천지의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 신천지 전직 총무 고모 씨가 주도해 각 지역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가 내려갔고 지역별 목표치까지 설정했습니다. 걸림돌은 돈이었습니다.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이어야 국민의힘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이 때문에 신도들에게 매달 1,000원씩 자동 출금시키라는 매뉴얼을 내려보내고 그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KBS가 당시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당비가 부담스럽다. 정치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한 신도도 있었습니다. 이때 가입 책임자는 성전이 없어서 예배 볼 곳을 찾아 카페 가는 비용보다 1,000원 쓰면 과천 성전을 찾을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이 과천 성전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겨 폐쇄된 곳. 이후 신천지는 이곳을 종교시설로 인가받으려 애쓰던 상황입니다. 신천지 전직 간부들은 KBS에 당시 과천교회를 비롯해 이만희 총회장의 평화의 궁전 용도 변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선생님 이재명 정부가 친하고 실력은 있다. 인천하고 가평 그거 쇼부 쳐봐라. 오늘 줄 테니까. 2021년부터 이어진 이런 당원 가입 규모는 최소 5만 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직 신천지 간부 등을 연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뒤에 후폭풍이 일고 있어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자고 이 정청래 대표가 전격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도부는 불참하면서 반발했고요. 이 정청래 대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3일 금요일 KBS 9시 뉴스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 3명이 이례적으로 불참한 지도부 회의. 합당을 제안했던 정청래 대표는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가야 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사과할 각오로. 하지만 적절했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는 방향성 제시가 매우 적절했다고. 압도적인 우위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먼저 제안을 하고 상대방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자체가 고역이기도 합니다. 불참한 지도부 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닙니다. 초선 의원들은 추진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안을 받은 조국혁신당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썸을 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한 것처럼 얘기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3월 중순까지 합당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합당 과정에서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물론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이해관계 조정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4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조하늘 씨.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